고민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게시판으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02-325-8200번으로 연락하시면은 김동현 신현시 금산 전문가 중에 선택해서 또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들도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 남아 계신데요. 어떤 전문가 원하십니까? 김동현 전문가님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세요? 저 선호공인데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6,000원 네. 샀거든요. 예.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60%요. 60%요. 비중도 많으시고 거의 올해 상반기에 매수하셨나요? 예, 오래됐어요. 네, 오랫동안 좀 끌고 오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처음에 진입을 하셨던 건가요? 아는 지인이 선호공 괜찮다고 하면 사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게임주는 처음 사봤거든요. 아, 평소에는 대형주를 많이 매매하셨나 봐요. 많이는 못했고 그냥 아. 가끔씩 했거든요. 네. 가끔. 그래서 지인 말대로 한번 작은 종목도 사봤는데 많이 빠져서 걱정이 크셨겠어요. 죽을 맛이에요.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또 반등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너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네, 힘내시고요. 저희가 전문가의 상세한 전략으로 또 기운을 내드리도록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오공 때문에 걱정이 크십니다. 6,000원대에 잡으셨고요. 비중도 60% 되시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해가야 될지 막막하신 것 같아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조금 제가 이렇게 힘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예,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손오공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게임주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게임은 유통이고요. 그러니까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디아블로, 월드 워크래프트라는 아주 유명 게임들 유통합니다.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그 게임 개발 이익을 취하고 유저의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해외 게임을 국내에 들여와가지고 그걸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초에 올라갔던 것이 사실은 디아블로 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건데,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일단 초반 유통에 대한 주가 상승은 좀 반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신작으로 출시가 되면은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꾸준하게 이익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이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출시 초반에만 좀 이익이 급증하는 양상을 띱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도 보면 위쪽에서 지금 물량들이 큰 거래량들이 고점에서 터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그 디아블로 효과로 시세를 취한 기존의 메이저 물량들이 빠져나갔다라고 봐도 큰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선호공 같은 경우에는 왕구들, 특히나 이제 좀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장난감 회사라고 사실은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애니메이션도 이제 사업 진출을 해 있는데 이쪽이 아직까지는 큰 히트를 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구 쪽도 워낙 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 자체가 아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영업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의 가격 역시도 자산 가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일단 자본잉여금까지 침해하진 않았는데 자본잉여금까지 침해를 했더라면은 완전하게 자본잉여금까지 까먹었더라면 일부 자본 잠식까지도 우려되는 만큼의 재무적 리스크였는데, 일단 최근에 흑자 전환하면서 그 부분은 좀 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당장 상장 유지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닌데, 6,000원이라는 매수 단가를 회복을 지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내용상으로는. 그리고 말씀드린 디아블로 효과가 저는 끝났다라고 보이고 시세에서도 빠져나간 물량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뭐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뭐 업종이나 산업 전망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대형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부진한 것이고 경기가 살아나고 업황이 살아나면 이 기업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로는 사실 손오공이라는 기업이 뭐 딱히 성장 동력을 찾거나 주가의 어떤 부양 요인을 찾지는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이 완구 쪽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게임 유통 쪽은 일단 블리자드사의 신작 출시 게임은 일단 기대치가 이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완구 쪽에서 아주 대각을 친다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손오공이 뭐 예전 뽀로로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낸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제가 볼 때 6,000원대 매수 단가는 주가가 일시적인 재료를 가지고 실 어떤 평가 가치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대에 시세가 발생됐을 때 좀 높게 사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을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서 그냥 기다리신다는 건 조금 무모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는 기술적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반등의 그 최고치를 제가 정해본다면 한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나온다면 정말 감사할 정도의 반등이니까 반등을 뭐 시간을 뭐 한 몇 달 더 기다리시더라도 기술적으로는 5,000원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5,000원 정도에서 한 20% 가까이 손절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똑같은 기다림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나 업황이 좋아지면 반드시 좋아질 우량 종목들 대한민국 대표주 쪽으로 가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이러한 개별주를 비싸게 사시는 분들이 초보분들이 많으신데 초보자에게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기업이고 산업 사이클과 연동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로 가시기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반등 목표 최고 5,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반등 시 손절 혹은 과감한 결단 가능하시다라면은 좀 미약한 반등이라도 최근에 대형 우량주들도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기다리시는 게 더 확실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쉽겠지만 5,000원 정도의 목표가로 반등 시에 손절 처리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게시판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이나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고민으로 들어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코리아스톡 전문가님. 네,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매수가가 11만 7,500원에 비중 5%. 금호석유 10만 원 선 절대 안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15%를 더 사서 단가 맞추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하고 올려주습니다. 자, 먼저 좀 걱정스러워서 높아하시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장이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주식은 여러분들 책에서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예측이 아니다 대응이라는 그 명언이나 격언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여기는 틀리지 않는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학 공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좀 어떻게 보면 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무조건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런 예측은 하지 마시고요. 항상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가에 오르고 내림에 좀 대응하시기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 공식이처럼 맞나 우리 시장님 생각하시면 안 무너진다 그러면 누구나 다 어느 투자나 다 전부 다 여기다 큰 자금을 넣어가지고 절대 그 가격이 안 내려온다는 걸 안다 그러면은 전부 다 큰 수익 편안하게 다 벌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절대라는 게 없다. 꼭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자, 금호석유는 우리 시장님 모셨던 데 10만 원 선 지지 여부를 한번 기대해 보실 만한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것 같은데요. 비중 5%인데 지금은 아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대수 관련 대응 중에서 수급도 좀 단기간에 좀 강한 수급들이 많이 몰리면서 탄력성도 상당히 많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려오는 과정 속에 매물의 이탈만 있었지 매수 잔량이 좀 남아있는 흔적이 없습니다. 즉 그러면 항상 코리아스톡이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0만 원에서 매수가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지만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차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앞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10만 원대에서부터 13만 원까지 올라갈 때 이 주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올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 항상 코리아스톡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 투자보다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큰
자금을 갖고 있는 그들 수급 주체들만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쌀 때 그런 종목들을 수급 주체들이 있는 정말 매수해가지고 그들이 올릴 때 편안하게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게 항상 1년 360일 코리아 스톡이 안전하게 고수익을 버는 방법이다. 늘 강조드리는 구간이고요. 금호석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반드시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된 다음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내렸다, 아니면 10만 원 선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막연한 예측으로 했다. 그 예측과 반대로 이 10만 원 선에서도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다시 그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 주체가 없다면 주가는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일명 이제 바닥인 줄 알았더만 지하로 간다, 뭐 땅굴로 간다, 그런 농담을 많이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5%인데서 절대로 지금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지지 여부는 2순위로 밀어두시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신규 매수가 들어올 때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니님께서는 주식에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네요. 또 답답한 종목 어떤 게 접수가 됐는지 게시판 볼게요, 전문가님. 네, 다음 종목은 호텔 신라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매수가가 52,400원에 비중 30%로 올렸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는 그래도 그나마 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네요. 광보합 1% 정도는 51,900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호텔 신라 좀 더 보유하시고요. 우리 시장의 매수가까지 이상 올라오면 반등 시 매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성격이 좀 강하고 최근 경기 민감주들이 좀 상승 모멘트를 잃어버리면 경기 내수주라든가 경기 방어주,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이 또 상승 모멘트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중이 조금 아쉽게도 많은 상태에서 아직 손실 중이시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면 그걸 좀 기대해 보시면서 올라오면 비동 전량 매도하고 저점 매수를 노리시던가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하신 다음에 남은 물량을 갖고 조정 시에는 더 추가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상승을 기대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역시 마찬가지였죠. 59,8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실적 증가나 그런 걸로 해서 48,000원대에서 올라간 다음에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그동안에 쭉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났고 나면 특별한 대안주가 없으면 이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그 흐름이 조금씩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른 석유화학이나 그런 종목처럼 밑으로 좀 내려가는 종목이 아니라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를 느낀 매수세들이 좀 몰려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 비중 조절이나 전량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들 힘이 없으셔서 왠지 또 손실 종목일까 걱정이 되는데 전문가부터 선택해 볼게요. 예, 금산 전문가님. 네, 금산 전문가와 어떤 종목 볼까요? 현대차에. 현대차요. 예. 네, 얼마에 사셨습니까? 24만 6천 원. 네, 비중은요? 한 10% 됩니다. 그래도 비중은 크진 않네요. 예.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생각 중이세요? 이거 자꾸 많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전화드립니다. 네, 또 생각보다 더 밀리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진 않을까 좀 걱정스러우시군요. 네, 추천해갖고 그때 샀거든요. 추천으로 매수를 예, 하셨군요. 예.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와 더불어서 목표가 손절가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네, 금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차를 추천으로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24만 6천 원의 10%의 비중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예, 이제 현대차를 조금 제가 한번 길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 우리가 지금 창에 나와 있는 요 차트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2008년도죠. 2008년도에 그 현대차가 주가가 35,750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최저점이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요 가격대가 물론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가 21만 4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35,750원에서 지금 21만 4천 원 엄청난 상승세가 지금 시도가 됐죠. 그러면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이유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의 자동차 3사 있잖아요. 포드, 그 다음은 GM, 크라이슬러
요 미국의 이 자동차 3사가 부도가 났었지 않습니까? 요 틈새를 파고든 거죠. 현대차가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그전에는 2008년도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4%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시장 점유율이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 포드나 GM이나 크라이슬러가 부도가 났지만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정상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더 이상 시장 점유율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주가가 반등을 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일봉으로 들어와서 다만 지금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워낙 크죠. 박스권 하단에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추가적인 하락도 좀 더 열어두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열어두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 전에 보시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반등을 주기 때문에 이번 이 반등이 나오면 한 2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는 전량 매도하시고요. 업종을 좀 다른 업종으로 바꾸타는 전략. 그러니까 23만 원 정도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시고 지금은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2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매도하시고 업종을 자동차 업종으로 하지 마시고요. 다른 업종으로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께서는 또 큰 폭의 시세를 또 한 번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관점이셨네요. 게시판 한 종목 보겠습니다. 코리아스톡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중성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매수가가 2,700원에 비중 10%. 역시 뭐 요즘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 제약주 중에 하나이겠죠. 현재 주가는 우리 시장의 매수가 근처인 현재 종가의 2% 정도는 2,725원에 형성되고 있네요. 네, 삼천당 제약 주가 3,000원 이상까지 상승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단기 눌림목을 좀 형성하는 거다.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지는 마시고요. 보유 물량 그대로 상승을 기대해 보시고 단기적으로 한 2,900원 정도까지 상승 기대해 보시면 단기 목표가는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사 종목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쪽보다 수급을 해서 탄력성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래서 1순위는 가장 중요한 수급 포인트 매물과 매수 그 포인트를 분석을 하시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 올라가는 쪽에서 한 달여 좀 기간 조정 걸쳐놓고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레벨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대량 매물 쪽이 없습니다. 단기 그래서 5장이라도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고 단기적으로 2,900원 정도 가면 거기서 일부 수익을 챙긴 상태에서 대량 매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여부에 따라서 남은 물량을 갖고서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시판 종목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네. 지금 종목 중에서 그러시면 또 중소형주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사라민 HR을 아까부터 계속 올려주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사라민 HR 매수가가 26,450원에 비중 40%로 올려주셨네요. 역시 뭐 테마주, 개별주 성격이 좀 많이 강한 성격이죠. 일자리라든가 정책 공약주로 이제 수급으로 다는 게 좀 올라가는 종목이고 상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큰 시세를 좀 냈던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6,450원이고요. 현재 주가는 21,4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유하시면서 반등 시 사람인 HR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단기간에 그런 테마를 이루면서 급등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 시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울러 하나 당부드리는 건 항상 코리아스톡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26,450원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기대대로 안 가버리면 이렇게까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을 할 때 추격 매수는 철저히 좀 조심하시고 꼭 매물 체크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매수는 삼가해 주시면 됩니다. 차라리 항상 코리아스톡이 강조드린 대로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간에 이런 구간에 들어왔을 때 매수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서 우리 시장에 매수하시던 가격처럼 급등이 나면 편안하게 수익 챙기시면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든 주식 초보분이든 누구나 안전하게 편하게 큰 좋은 수익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추격 매수 꼭 삼가해 주시고 다행히 그래도 이 동사 종목은 큰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반등 시도가 이어질 수
매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전량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단 받으신 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진단 못 받으신 분들도 또 다른 진단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내일 이 시간에 또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코리아 스톡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0.12% 하락으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1910선은 지켜지면서 1911포인트고요. 코스닥 지수가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0.18% 밀리면서 523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 전략 잘 세우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